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영유아보육연구실 육아톡톡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기에게 바람직한 행동 알려주기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부모님이 아이가 소위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고 훈육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부터 해야 할지 고민하십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장난감을 던진다든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다고 바닥에 드러누울 때, 부모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때리는 행동을 보일 때, 이러한 행동을 허락할 것인가 아니면 좋지 않은 행동임을 알려주고 저지할 것인가를 고민하실 수 있지요. 훈육 시기에 관해서도 16개월부터 24개월부터 또는 36개월부터 해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다소 혼란스러우실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관한 아동학 연구 결과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아이가 알아야 할 가치와 지켜야 할 규칙을 언제부터 알려주어야 할까에 대해 아동학에서는 이렇게 답합니다. 사실 부모님이 의도적으로 훈육을 시작하기 전부터 부모는 아이에게 사회가 중시하는 가치와 규칙을 전달하는 일을 이미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돌전의 이야기도 매일 경험하는 부모와의 상호작용, 부모의 행동과 반응을 통해서 사회에서 통용되는 규칙을 배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기는 부모와 깍꿍놀이를 하면서 또는 옹알이를 하면서 두 사람이 상호작용을 할 때에는 한 사람씩 차례를 번갈아 가면서 상호작용한다는 규칙을 배웁니다. 이것을 turn taking이라고 합니다. 또한 두 사람이 한 가지 사물을 같이 바라보면서 상호작용하는 공동주의 방식에 대해서도 약 9개월가량부터 배우기 시작하지요. 이 시기에 부모는 아이 앞에서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좋은 행동을 보여주고 아이는 그것을 반복해서 보고 모방하면서 좋은 행동을 습득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 아이들은 아직 규범이나 꼭 어떻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 또는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규범에 대한 인식은 언제부터 생겨날까요? 좋은 행동, 칭찬받을 만한 행동에 대한 개념, 즉 내 행동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해 인식하고 관심을 갖는 것은 18개월가량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4개월가량 되면 아기는 다른 사람이 있을 때 칭찬받기 위한 행동을 의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어떤 것은 해도 되고 어떤 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규범에 대한 이해는 만 2세와 3세 사이에 출현합니다. 엄마와 아빠가 칭찬해주고 좋아하는 행동의 의미를 넘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방법인지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은 만 2세 후반, 만 3세가 거의 되었을 때에야 가능합니다. 종합하면 아이에게 바람직한 행동을 가르치는 방법 중 부모가 모델을 보여주는 것은 돌 이전부터 가능하고 이것이 착한 행동이다, 좋은 행동이다 라는 가르침은 만 1세 반을 지나 만 2세가 되어야 아이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 2세경부터는 아이에게 어떻게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한 가지 상황을 예로 들어볼게요. 레미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엘리베이터에 타자마자 모든 층의 버튼을 다 누르려고 하네요. 아빠가 버튼을 다 누르면 안 된다고 하자 레미는 떼를 씁니다. 아니야, 누를 거야. 부모님이 레미의 손을 잡고 행동을 저지하자 레미가 울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울음소리로 시작하다 점점 울음소리가 커집니다. 엘리베이터 안의 사람들이 쳐다보지만 레미는 사람들의 눈을 신경 쓰지 않은 채 계속 웁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연구자들이 관찰해 본 바에 따르면 부모님들의 행동은 매우 다양하다고 합니다. 대체로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먼저 대안 제시 방법은 아이에게 이 행동 외에 어떤 다른 것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버튼을 다 누르는 것은 안 되지만 그와 비슷한 누르면 불이 들어오는 장난감을 보여주면서 여기 있는 버튼은 마음껏 눌러봐도 괜찮다고 알려주는 것이지요. 우리 이 장난감 버튼을 눌러볼까 하면서요. 또 다른 방법으로 이유 설명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왜 그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또는 해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주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명령형 말하기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또는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바로 안 돼, 하지 마 와 같이 말하는 것이에요. 요구 수용은 아이가 원하는 것의 일부나 전체를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아이가 하길 바라는 행동을 어른이 먼저 보여주는 모델링의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하길 바라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지 말하는 경고하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자주 혼합되어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아이에게 우리 땡땡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불이 들어오는 게 신기했어? 다 눌러보고 싶었구나 하고 마음을 읽어주고 그런데 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안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주고 아이에게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겠지요. 그 외에 아이가 혼자만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타임아웃, 아이의 말과 행동에 대해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는 무반응, 물리적 힘을 사용해 아이의 행동을 중지시키는 것, 재벌과 같은 훈육 행동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훈육 행동이 모두 아이에게 바람직한 행동을 알려주는데 효과적일까요? 그 효과성을 비교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생후 17개월에서 30개월의 영아와 영아의 어머니 100 이상을 대상으로 훈육 행동의 효과를 즉각적인 효과와 장기적인 효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장기적인 효과는 2개월 그리고 16개월 뒤에 측정하였어요. 어머니들은 아이를 훈육했던 5가지 일화를 상세하게 적고 아이의 기질과 행동에 대한 질문지에 응답하였습니다. 부모의 응답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아이가 보이는 비수능 행동을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부모 지향형으로 아이가 부모와 협상하려고 하거나 우는 행동을 보이는 유형이고 두 번째 유형은 부모 회피형으로
아이가 부모의 제안을 무시하거나 거절하는 행동을 보이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부모 반대형으로 아이가 부모에게 짜증을 내거나 반항하는 행동을 보이는 유형입니다. 각각의 유형에 대해 다음과 같은 6가지 훈육 행동의 효과를 살펴보았어요. 대안 제시, 이유 설명, 아이의 문제 행동을 제지하거나 문제되는 물건 치우기, 명령, 경고, 그리고 무반응.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선 즉각적으로 효과가 있었던 방법은 다음과 같았어요. 부모와 협상하려고 하거나 우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에는 설명하기와 대안 제시가 즉각적인 효과를 보였고, 부모의 말을 무시하거나 거절하는 유형의 경우에는 대안 제시가 즉각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부모에게 짜증을 내거나 반항하는 행동을 보이는 유형의 아이들에게는 대안 제시 방법과 경고, 행동을 제지하거나 문제되는 물건 치우기 방법이 즉각적으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요하게도 아이에게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은 3가지 행동 유형 모두에서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효과는 어땠을까요? 부모와 협상을 하려 하거나 우는 유형의 아이들에게는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을 자주 사용했을 때 장기적으로 아이의 주의 집중력이 향상되고 공격적인 행동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경고는 아이의 문제 행동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한편 부모에게 짜증을 내거나 반항하는 행동을 보이는 유형의 아이들에게는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을 지나치게 자주 사용할 경우 오히려 주의 집중력이 감소하고 공격적인 행동이 증가하였어요. 대신 적당한 정도로 대안을 제시한다면 아이의 문제 행동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또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아이의 주의 집중력이 향상하고 공격 행동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종합해보면 즉각적 관점에서든 장기적 관점에서든 아이에게 바람직한 행동을 알려줄 때에는 이 행동은 해서는 안 되지만 어떤 행동은 해도 괜찮은지를 알려주는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과 왜 그 행동을 하면 안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주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에게 바람직한 행동을 알려줄 때 사용되는 다양한 방법의 효과를 보았는데요. 영상을 마치기 전에 아이에게 바람직한 행동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보호자의 민감성입니다. 민감성이란 아이의 욕구나 필요를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이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는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한 연구에서는 생후 13에서 41개월 아동과 어머니 117쌍을 관찰했습니다. 아이와 어머니가 간식을 먹는 상황,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정리해야 하는 상황, 어머니가 아이에게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 못하게 하는 상황에서 어머니의 훈육 행동과 민감성, 그리고 아동의 공격성을 1년 간격으로 총 2회 관찰했습니다. 여기서 어머니의 민감성이랑 땡땡이가 장난감 정리 잘했네 와 같이 아이의 성취를 인정해주기도 하고 땡땡이는 장난감 정리 잘할 수 있어 와 같이 아이를 안심시키고 격려해주는 행동, 그리고 아이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땡땡아
엄마가 장난감 정리하는 것 도와줄까? 와 같이 말하는 것 등 아이의 필요나 욕구를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행동들이었어요. 연구 결과 이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때때로 장난감 정리하세요 와 같은 명령을 하기도 하고 아이가 장난감을 그만 가지고 놀도록 하는 행동을 제지하기도 했어요. 즉, 가끔은 부정적 훈육 행동을 하기도 하였죠. 그런데 이러한 부정적 훈육 행동이 항상 아동의 공격성을 증가시키지는 않았어요. 그 열쇠는 보호자의 민감성에 있었어요. 어머니의 민감성이 낮은 아기들의 경우에는 명령, 행동 제지 등 부정적 훈육을 많이 할수록 1년 후 아이의 공격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던 반면 어머니의 민감성이 높은 아기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정적 훈육이 발생해도 1년 후 아이의 공격성이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결국 겉으로 나타나는 훈육 행동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호자가 아이의 정서와 욕구를 알아차리고 공감해주는 것이 아이의 바람직한 발달에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만 1에서 2세 아이에게 바람직한 행동을 알려주는 적절한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대안 제시와 이유 설명을 통해 아이에게 바람직한 행동을 알려주세요. 이러한 방법은 즉각적인 효과가 없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아이의 문제 행동과 공격성을 줄여주고 바람직한 행동으로 이끄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아이를 세심하게 관찰해서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욕구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성취를 자랑스러워하는 아이에게는 인정을, 불안함을 느끼는 아이에게는 안심과 격려를 주세요.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정서적 지원을 해주세요. 이상 영유아 보육연구실 육아톡톡 녹음 강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